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부동산에 대한 관련 뉴스 중에 중요 포인트만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한번 각자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급매 및 아파트 매물 30대가 사들였다. 특히 서울 노원구 제일 많이 샀더군요. 오늘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 2, 3월이죠. 지금 한창 이 위기 때 1, 2, 3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만 9천 건인데 그중에 9,100건 31.2%를 30대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채 중에 3채 이상을 30대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대면 아직 젊어요. 저도 30대 때는 반지하 월세 생활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때는 아주 가난했죠, 저도. 30대면. 그런데 서울이 아니라 전국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다 포함해서는 전국적으로는 제일 많이 산 나이대가 40대입니다. 올 1, 2, 3월에 전국에서 집을 제일 많이 산 나이대가 40대입니다. 그러나 서울로 함축을 하자 그러면 30대가 가장 많이 샀습니다. 이 젊은 30대들이 과연 그 몇 억짜리 집을 100% 현금을 가지고 샀겠습니까? 판단해 보세요. 또 이 30대 이 젊은 분들이 투기 세력입니까? 그것 또한 판단해 보세요. 왜 30대가 이렇게 많이 샀나 하면 지금은 아파트 청약이 가점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첨 확률이 아주 적어요. 나이 먹어야 되죠. 오래돼야 되죠. 또 자녀들이 많아야 되죠. 이런 가점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더 오래전에 집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머리가 더 나쁜 걸까요? 미래를 더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판단해 보세요.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도 적은 30대, 청약 가점 경쟁에서 40대, 50대, 60대한테 밀립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투기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에서 제일 많이 샀고 특히 노원구가 가장 많았답니다. 그 다음 강서구, 구로구, 성북구, 도봉구, 서울 외곽 지역이죠. 강남 3구나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이런 데는 뭐 워낙 비싸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수도권의 6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4분기, 그러면 10, 11, 12월입니다. 작년에. 그때에 비해서 올 1, 2, 3월, 올 1분기가 거래량이 10%가 늘었다고 합니다. 감정원에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은 0.67% 올랐습니다. 뭐 반토막 난다 그러고 폭락한다 그러죠? 올랐습니다. 연립주택은 0.3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보면 아파트에 비해서 반 올랐어요. 아파트가 10 올랐으면 연립주택, 빌라
이러한 주거지역은 올랐다는 얘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대출은 당연히 안 되죠. 위험하죠. 부동산에 저도 좀 돌아다녀 보고 싶어요. 전에도 한동안 좀 다녔어요. 그런데 매물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관망을 하느라고 매물도 없지만 살려놓은 사람도 아마 주춤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면 오히려 거래량이 더 늘었어요. 대신 중저가 아파트죠.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노도강이라고 있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거기 가보면 기자가 가봤죠. 오늘 뉴스니까. 인기단지는요, 금매가 없어요. 라고 했답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금매 물건이 있는지 문의를 하기도 하는데 현재 강남권처럼 시세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싸게 나온 집은 없어요.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매수 문의나 거래량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인기단지 호가는 더 올랐습니다. 상계동, 중계동 이런데 주로 노원구입니다. 상승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그거는 맞아요. 상승이 꺾였어요.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생을 살다 보면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조금 떨어집니다. 또 올라가다가 위기가 생기면 주춤하고 또 떨어집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항상. 진단이 나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핵심 지역 아파트 단지 매물의 호가는 시세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중계동 가보면 거기 학원가가 많아요. 강북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목동도 밀집되어 있고 가장 유명한 곳은 강남의 대치동. 거기는 뭐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강북 중에서는 노원구 중계동 쪽이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요. 85제곱미터면 33, 34평입니다. 9억 9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면서 역대 최고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면 4월 10일자. 오늘 4월 21일이죠. 4월 21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를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8억 원대였답니다. 그런데 9억 9천에 이번 달에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상계동에서 조금 더 가면 중계동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의정부 북쪽으로 상계동이 있어요. 상계동의 아파트 단지 주공아파트 엄청나게 넓습니다. 상계주공 1단지 84제곱미터 33평이죠. 지난달 5억 9천만 원에 또 전용 68제곱미터짜리는 5억 8천5백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전 실거래가보다 높은 호가의 매물만 있답니다. 더 싸게 나온 매물이 없답니다. 매물이 쌓일 경우 조정이 계속될 수는 있는데 일부 매물만 나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락세는 한정적일 수 있다. 부동산이 지금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주춤한 상태예요. 뉴스에 나옵니다. 강남에 몇 억 떨어졌다고. 위기가 되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강남의 재건축입니다.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 송파구의 잠실 5단지 주공 아파트, 현대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이렇게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러한 단지들이 강남에 있는 단지들이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97년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곳은 재건축 지역 아파트는 무려 심하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면 10%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역사상 부동산이 반토막 난 유례가 없습니다. 반토막이 날 수가 없어요. 오늘 목동에서도 호반 서밋 아파트 마감했습니다. 최고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면 서울 및 경기 어디든지 청약만 했다 그러면 최고 기록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재테크 왜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절약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 다음에 사회에 환원하려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그런 분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나의 재산 축적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집값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을 안 삽니까? 안 사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고 있다가 찬스가 있을 때 사는 거죠. 오늘 2020년 4월 21일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세 살고 계신 분들 4억에 세를 산다고 칩시다. 앞으로 다음 만기가 되면 3억 8천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 만기 때는 3억 6천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 만기 때는 3억 2천으로 떨어져요. 지금부터 전셋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르든 내리든. 전세가가 앞으로 점점 오르는데 매매가가 점점 떨어집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 집값이 그러면 8억짜리가 7억 5천, 7억, 6억 5천, 6억 점점 계속 떨어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미래는 각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그 해안이 있어야 돼요. 주식은 그 해안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하루만 해도 막 변동이 왔다 갔다 하지만 부동산은 안 그래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떨어지거나 주춤하거나 하강 국면 다 알아요. 그러다 올라가기 시작하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때 사시면 돼요. 내 집 마련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재테크의 목적이겠죠. 현재 내가 열 몇 평짜리에 살고 있어. 그러면 재테크에서 절약을 해서 20평형대로 가야죠. 그 다음에 더 원하십니까? 능력이 됩니까? 30평형대로 가야죠. 그 다음에 노후 대체 갑니까? 그게 재테크입니다. 재테크의 목적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부동산에 대한 뉴스를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